여러분들은 고양이 진짜 나이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새로 고양이를 입양한 경우에는 아이들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너무 크게 성장을 하고 너무 빨리 성장을 해서 놀라는 경우도 많고요. 고양이와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특징의 경우에는 언제 얘가 이렇게 나이가 들었지? 실제 나이를 알게 되면 벌써 아이가 나이 듦에 대해서 되게 슬퍼하시고 놀라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고양이 나이를 사람 나이로 계산하는 방식에는 되게 치명적인 오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정확하게 고양이 나이를 사람 나이로 환산했을 때 왜 이런 차이가 생기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나이별 건강관리 팁, 모든 행동의 이유 모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식TV 나은식 수의사입니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거는 왜 고양이 나이 계산이 왜 이렇게 어렵고 좀 약간 헷갈릴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고양이랑 사람의 성장 속도는 직선적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천천히 성장을 하고 자라지만 고양이는 이 처음 1살에서 2살 사이에 완전히 폭발적으로 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풀어보면, 고양이가 태어나자마자 6개월까지는 악갱이에서 청소년 수준의 급성장, 신체적인 성장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이때는 항상 보호자님들이 얘기하는 게 우리 아이가 지치질 않아요. 우리 아이가 아무리 놀아도 전혀 지치지 않는 에너자이저 같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에 고양이들, 악갱이들의 행동 패턴을 설명드리는 비유가 분수대에서 노는 어린이 생각하면은 이해하기 쉽다라고 설명을 드려요. 이 친구들 어때요? 막 분수대에서 막 물 맞으면서 계속 놀고 하지만 엄마가 간식 좀 먹고 해, 김밥 좀 먹고 해, 치킨 좀 먹고 해도 먹는 거 보이지도 않잖아요. 그만큼 이때는 놀이의 진심인, 노는 게 제일 좋은 뽀로로 시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6개월에서 이제 1년까지가 되면은 이제 성적으로나 뭐 신체적으로나 완전히 성숙되는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이제 2살, 생후 2년이 되면은 사람 신체 나이로 한다면은 약 24살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즉 고양이의 첫 1년, 2년은 사람의 10년, 20년과 비교된 만큼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저희가 보통은 1살 때까지의 사람으로 신체 나이를 변환하면은 15살이라고 정의하고요. 그 다음에 1살부터 2살 때까지는 9살, 신체 나이가 9살 먹기 때문에 2살이 되면 24살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고양이 나이별로 알아야 될 것들, 아니면 오해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위에서 얘기한 것처럼 고양이의 나이는 2살 이후부터는 비로소 사람처럼 비슷한 패턴으로 증가를 해요. 2살부터 3살 되는 시기는 이제 4배의 속도, 4살씩 신체 나이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한다면 1살 때까지는 15살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2살 때까지는 24살이 되는 거죠. 그럼 3살이 되면은 28살, 4살이 되면 32살, 5살이 되면 36살, 그래서 6살이 되면은 40대가 되는 거죠. 즉 2살 이후부터 3살을 나이가 먹어가는 시점부터는 사람과 비슷한 패턴으로 4년씩 4살씩 나이를 신체 나이를 먹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초고속 성장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살 때까지로 돌아가면 이때 얘기를 조금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분들이 1살 때까지 되게 얘가 도대체 신체 나이가 몇 살일까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생후 2개월이다? 그러면 사람 신체 나이로 3살, 4개월이면 사람 신체 나이로 6살, 6개월이면 초등학교 2학년인 9살, 그 다음에 1년이 되면은 15살이니까 중학교 2학년의 신체 나이인 거죠. 그 다음에 1년 반이 되면 20살, 그 다음에 2살이 되면 24살이 되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초등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중학교 때까지, 중2병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1살 때까지가 되게 격변의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때는 호기심도 너무 왕성하고 놀이 반응도 엄청 뛰어나고 먹는 것보다 노는 걸 더 좋아하는 나이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고를 많이 치는 나이기도 해요. 이상한 거를 먹어본다던가 하면 안 되는 행동, 물건을 훼손시킨다던가 이런 사고 뭉치 같은 행동들을 많이 할 나이인 거죠. 그러면 보통 2살이 되는 순간은 어떨까요? 보통 성묘가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기만의 것들을 이제 원하게 돼요. 공간이 된다던가 식욕의 변화도 생길 수도 있어요. 원래 먹던 것들을 2살이 되면서 안 먹는 경우도 생기고요. 놀이 반응이 조금 적어진다던가 잘 갖고 놀던 걸 안 갖고 논다던가 이런 행동학적인 변화, 사회적인 욕망이 생기는 시기거든요. 자기만의 공간을, 자기만의 것들을 확실하게 잘 만들어줄 필요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나이에 따라서 생기는 변화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건강적인 얘기를 먼저 하면은 이 2살 때부터 6살 때까지는 선천적인 문제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게 중요한데, 고양이의 선천적인 문제가 있는 대표적인 장기들이 보통 콩팥하고 심장이거든요. 심장 같은 경우는 선천적 기형이 있는지 없는지를 좀 보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콩팥의 경우에는 다발성 낭포 낭종이라고 해서 콩팥에 물혹이 생기는 질환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양이가 뭐 심근비대증을 뭐 선천적으로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심장의 구조적인 문제, 뭐 가운데 벽에 구멍이 생겨가지고 심장이 기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콩팥에 뭐 물혹이 있어서 아니면 신장의 기능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는지는 아는지, 선천적인 뭐 백내장이 있지는 않은지, 뭐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6살 때까지는 행동학적인 변화들도 성숙한 상태에서 진행이 되지만, 건강적인 측면에서는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추천하는 이유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2살 이후부터는 1년이라는 시간은 신체적인 성숙, 노화가 4년이 지나는 시기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은 사람이 4년에 한 번 받는 건강검진이라고 보시면 좋은 거죠. 6살이 넘어가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중년묘가 되는 시기예요. 40살이 되기 때문에 40대가 되면 보통 생기는 성인병들, 당뇨가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신장 기능이 저하되고 있지는 않은지, 신부전이 오지는 않는지, 아니면 심근비대증이 오지는 않는지,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오지는 않는지, 이런 건강적인 측면에서 신체의 노화를 체크할 필요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경우에도 3마리 중에 1마리가 발병을 하고요. 심근비대증, 신부전 이런 것들도 발병률이 33%, 3마리 중에 1마리가 발병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되면은 이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6개월에 한 번은 체크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6개월이라고 하면 사람의 신체 나이, 노화 속도를 보면 2년에 한 번 건강검진 받는 거랑 똑같은 거죠. 이제 6살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노화되는 것들 때문에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이 생기기도 해요. 특히나 대표적인 게 6살 때까지 내가 칫솔질도 잘 못해주고 치아 관리가 안 됐다? 그러면은 치아 흡수성 병변 같은 이빨이 녹는 질환이 생긴다던가, 구내염이 생긴다던가, 치주염이 생길 수도 있고요. 치아 문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관리를 하고 발치 같은 치료가 들어가는 시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게다가 식욕이나 행동의 패턴 변화는 보통 2년 주기로 아이들이 변화가 생겨요. 제가 아까 어린 시절도 얘기를 했지만 40대가 되면 저도 그렇지만 안 먹던 걸 좋아하게 되고, 먹던 걸 안 먹게도 되고, 어렸을 땐 피자, 햄버거 좋아하지만 나이가 40대가 되면은 국밥을 더 좋아한다던가, 국물 음식을 더 선호한다던가, 정말 맛집을 더 선호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6살, 40대가 되면은 자신의 맛에 대한 거, 먹는 거에 대한 거, 행동학적인 것들이 변화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주기가 10살이죠. 10살이 되면 11살이 되는 순간 60살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1살부터 저희가 노령묘라고 하고, 이 11살은 60대 할아버지 할머니 고양이가 되는 시점이거든요. 이때 저희가 걱정하는 것들이 뭐죠? 사람과 동일하게 기준으로 본다면 치매가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같은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뭐 백내장 같은 노령성 질환들이 잘 생기는 나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때는 신경 써줘야 될 것들이 뭐냐면, 먹는 거 관련돼서 퇴행성 관절염 있으면 아프거든요. 화장실 같은 거 잘 못 쓰는 경우도 있어서 화장실 앞에 받침대 같은 걸 해서 아이가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게 좀 도움을 준다던가, 머리를 숙이는 게 되게 힘든 일이기 때문에 이 나이가 되면 밥을 편안하게 먹게끔 밥그릇 위치를 위로 조절해 주는 것도 필요하게 됩니다. 게다가 치매가 오면 과도하게 운다던가 계속 떼를 쓴다던가, 뭐 사람도 그렇지만 점점 애가 된다고 하잖아요. 고양이도 행동학적인 것들이 어려지는 것들이 있어요. 뭐 고집을 피운다던가, 아니면 과도하게 찡찡거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놀이 자극을 적극적으로 더 해주셔야 돼요. 고양이가 무기력해지고 노화가 되면서 좀 놀이 반응이 없다던가, 잠은 너무 많이 잔다던가 해서 그냥 놔두시면 안 되고, 이런 놀이 자극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시각적인, 아니면은 환경적인 자극들을 더욱더 적극적으로 해주셔야지 고양이가 인지기능 장애라던가 치매라던가 이런 것들이 덜 생길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나이 알고 있습니다. 보통 고양이 평균 수명이 15살이라고 해요. 보통 사람 신체 나이로 치면은 76세죠. 그래서 현재 고양이의 평균 수명은 사람 신체 나이로 76세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어떤 걸 원한다? 보통 20살까지 살기,
대학까지 보내기 아니면 대학원까지 보내기를 원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세라는 기준은 보통 21살까지 살면 고양이도 100세, 사람 신체 나이 100세까지 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고양이가 21살 대학까지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내기 위해서는 제가 이야기했던 고양이의 실질적인 신체 나이를 잘 인식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건강관리, 행동학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 그 다음에 놀이 자극, 환경 풍부화 이러한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죠. 물론 사람도 그렇지만 저도 영양제를 먹기 시작했지만 고양이들도 항산화제도 있고요, 오메가 지방산도 있고요, 올바른 영양제를 잘 선택해서 지속적으로 급여해 주신다면은 고양이들이 20살, 21살, 100세까지도 충분히 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을 받으셔서 고양이하고 오래오래 대학원까지 보내시고 오래오래 행복한 묘연 이어나가시길 바라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댓글까지 부탁드리면서 안녕.